이재명 국민의힘 대표가 일단 전제 조건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 의지를 좀 다지면서 의료계에 전달한 의견도 2025년 증원을 계속 의료계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그럼요. 전달한 것 같아요. 의료계가 좀 참여할 여지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전까지는 한동훈 대표도 2026년부터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2025년에 50%의 학생을 증원을 하면 교수도 50% 더 뽑고 예. 기자재도 더 사고 병원도 필요하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래 놓고 나서 2026년 정원을 만약에 감소시킨다.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기왕에 그런 어렵게 뽑았던 교수들을 전부 다 자르고 네. 샀던 기구들 팔고 병원 부수고 그럴 겁니까? 예. 그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대학교 정원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고 또 지금 의료계에서도 사실 주장했듯이 일단 증원에는 합의를 하되 그 계획을 1년 동안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유예를 하고 1년 동안 의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리고 또 OECD나 UN 기구 같은 곳에서 우리보다 뭐 앞서서 한 10년, 20년 먼저 경험을 했던 일본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다른 나라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언제 몇 명의 학생을 충원하라고 또 교수들도 몇 명을 뽑고 왜냐하면 교수 한꺼번에 50%씩 이렇게 증가 못 시킵니다. 예. 교수들도 제가 의대 교수 출신인데 예. 그 몇 년 지나야지 겨우 그 한 과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그리고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잘못해가지고 교수 50%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될 테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지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네. 올해 뽑아요. 3,000명 정원에다가 1,500명 증원에다가 예. 3,000명이 유급해서 내려옵니다. 예. 7,500명을 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휴학 상태에 있는 의대생들이 유급이 돼서 내년에 예.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최대 7,500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도저히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보통 그냥 대형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는 게 의대 교육은 아닙니다. 예.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8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선생님 옆에서 바로 환자 옆에서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관찰하고 실습도 하고 예. 그러면서 좋은 의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아져 버리면 얼마 전에 제가 사실 간담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너무나 열악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르느냐면 관광의료라고 부른다고. 관광의료요? 예, 그러니까 뭐 일종의 관광의료 교육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니까 제대로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예. 자동차 운전을 관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대를 운전을- 잡으면 운전을 잘합니까? 절대 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실습이 중요하니까. 예, 네.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말이 길었습니다만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6년 뒤에 의사고시에서 다 탈락할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기껏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정말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증원을 했는데 결국은 의사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고 그 아까운 인재들 만약에 다른 분야를 했으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설계를 할 수도 있었던 예. 그 똑똑한 학생들이 완전히 그냥 소모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의대생들을 좀 만나고 오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의대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전공의들도 있고 있고. 한데 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2025학년도부터
증원을 일단 이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중단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입장을 주로 말을 하는 거죠.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의대와 관련해서 이번 이제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제 수시 접수를 한 인원 자체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벌써 보니까 한 경쟁률이 보통 뭐 4대1, 5대1 4대1, 정도도 5대1.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어 버렸는데 갑자기 2025학년도는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수험생들도 혼란이잖아요. 이 혼란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예. 제가 이 방안에 대해서 올해 2월 달부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60여 차례 이상에 걸쳐서 예. 인터뷰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든지 해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물밑에서는 그 용산의 고위 관계자와 그리고 또 의과대학의 비대위 위원장도 만나서 협상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예. 활동을 다 했는데 그게 네. 제대로 참 안 됐습니다. 그게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지금 6개월 지난 지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엄청나게 커다란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두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을 해도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저 대학 입시를 그냥 진행하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저 제일 문제가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은 병원이 버틴 게 이 전문의들하고 그리고 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네. 정말 자기 몸을 갈아서 거의 집에 거의 잘 못 가시고 병원을 지킨 겁니다. 네. 환자들을 지킨 겁니다. 예.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젠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이 문을 닫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럴 때 저는 두려운 게 예를 들면 이번 추석 때 서해안에 갑자기 안개가 끼고 거기에서 고속도로나 다리 같은 데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다. 네.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 갈 응급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찾는다 하더라도. 거의 다 사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예.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지방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도산이 시작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전공의라는 것이 특성이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해서 예. 그 월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수련 기간이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병원이 흑자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제대로 월급 받는 전문의라든지 의대 교수님들이 직접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막 굉장히 많이 쌓여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곧 몇 군데는 지금 도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 예. 내년 초가 되면 그 의과대학교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고시를 치는데요. 네. 1년 동안 공부를 못했으니 고시를 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또 좀 그 전공의 말년차들이 전문의 시험을 치게 되는데 예. 작년에 2,800명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턴 갈 사람이 없고 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도 없어서 지방에 있는 비어있는 그 보건소를 채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군의관으로 갈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이걸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1년만 이런 일이 있어도 한 4, 5년 정도 견뎌야 된다. 예. 그리고 결국은 4, 5년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런 상태를 버텨야 된다. 이 여파를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4, 5년 정도가 걸린다는 네, 게 그렇습니다. 현장 목소리군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예. 그 선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은 2025년 그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새롭게 대신에 꼭 약속은 하는 거죠. 증원한다. 예.
대신에 그 증원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한다고 정하겠다. 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의료 시스템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저 1,500명을 뽑으니까 경쟁률을 뭐 4대 1만 보더라도 숫자가 아마 부모님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반수나 재수를 해서 의과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그 귀중한 시간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 무의회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둘 중에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국가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국민들의 죽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 두 번째,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죽고 사는 것부터 먼저 책임을 지는 게 옳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큰 두 가지 손해 중에 먼저 의료 시스템부터 제대로 복구한 다음에 이 입시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 규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예. 원하면 뭐 이지망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지망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도체 설계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1년 내지는 한 학기 정도 유예해가지고 의대를 입학을 하게 한다든지 예. 몇 입학 가지 시점을 조정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